네, 안녕하세요. ACDC 1학년 교육 프로그래밍 기초 챕터 1 2주차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 시간에는 OT였으니까 사실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상 제대로 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프로그래밍 자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뭘 만들자라는 게 하기보다는 일단 처음이니까 프로그래밍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거든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이제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나열된 명령어를 실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즉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발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 카페라떼를 만든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컵을 준비하고 에스프레소를 따르고 그 다음 우유를 따를 거 아니에요. 이런 카페라떼를 만든다라는 문제가 있고, 내가 생각한 문제 해결 과정은 컵을 준비하고 그 다음 컵에 에스프레소 따르기, 그 다음 우유 따르기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프로그래밍으로 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코드를 작성해서 해결하게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뭘까요? 문법이 아니에요. 문법을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물론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프로그래밍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그 언어에서 정해진 문법을 따라서 써야겠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치를 해도 되고 내가 문법을 잘못 썼으면 컴파일러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법을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코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문법을 외운다가 아니고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고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라는 발상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C 언어로 짜여진 어떤 코드고요. 오른쪽은 그거를 저희가 많이 평소에 사용하는 자연어로 번역한 상태인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숫자 두 개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그 숫자를 더한 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아직 시언어를 배우지 못한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혀 뭔 말인지 모를 건데, 이거를 자연어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정수를 저장 가능한 변수 a, b, c, sum이라는 세 개를 만들고, 처음에 키보드로부터 변수 a를 입력받고 그 다음 키보드로부터 변수 b를 입력받고 sum이라는 변수에 a 더하기 b를 저장하면 아까 입력받은 변수 두 개 합친 걸 저장하게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을 출력해 준다. 그 다음 프로그램이 끝난다 라는 거죠. 즉 이 일련의 과정은 자연어로 표현하면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이 자연어로 짜여진 거를 프로그래밍 코드로 작성한다 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왼쪽 코드는 어렵게 생겼지만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오른쪽 코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숫자를 입력받고 출력을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언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익숙해지고 서칭하면 나오니까. 문제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 오케이, 알으시죠? 그럼 일단 메인 펑션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C 언어에서 메인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에 이렇게 int main이라고 쓰고 중괄호로 안에 코드를 작성하면 이 int main 안쪽에 있는 게 메인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 메인 프로그램의 안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인 펑션은 맨 마지막 줄에 return 0라는 값을 써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물론 int main이 아니라 뭐 void main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리턴을 할 필요 없겠지만,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변수. 아까 변수 얘기했었죠? 입력받는다. 변수를 입력받아 저장한다. 변수가 뭐냐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 a라는 걸 만들면은 어떤 a라는 공간이 생성이 되고 내가 여기에 값을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값을 참조를 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항상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계속 값이 변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은 앞에서 말했던 두 수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변수 두 개를 만들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았잖아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값이 계속 바뀌겠죠? 그러므로 변수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변수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해요. 앞에 보시면은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요. 앞에 A, B, C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int, char, float라는 게 있었죠. 이게 뭐냐면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 A에 1을 저장했죠. int 변수는 정수만 저장이 가능해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정수 범위에 있는 정수만 저장이 가능하고, 이런 형태의 경우는 이런 문자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라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float는 소수점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변수가 아닌 숫자도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정수만 사용할 거다 하면 이런 식으로 int t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줘가지고 이 t 값은 앞으로 정수 값을 저장받고 참조할 때 사용하는 변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int t를 선언해 놓고 이렇게 t 값에 k라는 문자를 저장해 버리면 실제 t 값에는 k의 ASCII 코드 값인 정수 75가 저장이 돼 버리거든요. 즉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할 데이터 타입과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제대로 알맞게 입력해주지 않으면은 오류가 발생하거나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input output 펑션을 한번 볼게요. 일단 input output에 배우기 전에 먼저 라이브러리 펑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함수라는 게 뭐냐면 함수는 이런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피칭 머신을 만드는데 그 피칭 머신을 만들 때 똑같은 모터 여러 개가 필요하대요. 이 모터가 자체가 모듈이 되고 이런 모듈이 어떤 완성된 기계를 만들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듈들이 함수라고 생각하고 완성된 피칭 머신이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함수라는 게 없고 이 모터의 기능을 하는 거를 모터를 만들지 말고 이 안에다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모터를 따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모터만 가져와서 쓰면은 이 피칭 머신을 만들 때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건 뭐냐면 미리 작성된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함수를 원래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함수를 미리 만들어둬서 저는 이 함수를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간단한 명령만으로 미리 작성한 함수를 불러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라이브러리 펑션은 C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최상단에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헤더 파일 안에 있는 함수는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문법은 이런 식으로 include 헤더 파일명을 쓰면 그 헤더 안에 있는 함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물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뒤에 input output 펑션을 사용하는 거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input output 펑션을 쓸 때는 이렇게 생긴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 돼요. 즉 프로그램 짤 때 코드 최상단에 이 문장을 입력해주면 여기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열 입출력 함수는 printf, scanf인데 그 printf, scanf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이 printf, scanf를 사용하려면 이 헤더 파일을 불러와야 된다. 이 헤더 파일을 불러오지 않았으면 이 함수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겠죠? 일단 output 펑션부터 살펴볼게요. output 펑션의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 printf 쓰고 제가 출력하고 싶은 문자열 그리고 인수들을 사용하고 싶으면 뒤쪽에 이런 식으로 쉼표 치고 인수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사용해요. 그리고 인수를 사용할 때는 그 인수에 맞는 서식 지정자를 사용해서 인수를 대응시켜서 출력할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짜여진 코드 볼게요. 이쪽 코드 보시면은 int num1은 10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10을 넣었대요. 그리고 num2라는 변수도 만들어서 그 안에 20을 넣었죠. num3에는 30, num3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30을 넣었다. 그 다음 printf
num 1의 값은 %d, num 2의 값은 %d, num 3의 값은 %d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d는 아까 서식 지정자라고 했죠? 인수를 대응시키는 값이에요. 첫 번째에 있는 %d는 첫 번째에 있는 이 인수가 대응되게 되고요. 두 번째에 있는 %d도 두 번째에 있는 인수가 대응되게 되고 세 번째에 있는 인수도 %d도 세 번째에 있는 인수가 대응돼요. 즉 이 문장을 출력한다는 printf를 쓰면 어떤 문장이 출력이 될까요? num 1의 값은 10, num 2의 값은 20, num 3의 값은 30입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서식 지정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입출력 함수를 쓸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입출력할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맞는 형식 지정자를 사용해서 그 순서에 맞추면 돼요. 아까도 %d, %d, %d 이렇게 문장 안에 3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a, b, abc가 아니구나. num 1, num 2, num 3이 뒤쪽에서 인자 쪽에 호출됐고요. 즉, 첫 번째 있는 거에 첫 번째 인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d에 두 번째 인자 값이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 %d에 세 번째 인자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d는 인트형 변수, 십진수 정수를 쓸 때 불러오는 서식 지정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수를 불러올 때, 예를 들어 제가 float c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이 값을 printf를 하고 싶으면은 앞에 %d가 아니라 %f를 받아오면 돼요. 문자 같은 경우는 %c, 문자 열 변수의 경우는 %s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다 외우겠다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서칭해서 찾아보면 되는 값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input 펑션을 볼게요. input 펑션은 scanf인데 이 input 펑션을 사용해서 변수 값을 입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scanf 문자열 뒤에 이 and 기호 쓰고 변수 이름, and 기호 쓰고 변수 이름 이렇게 쓰거든요. and 기호를 쓰는 이유는 뒤쪽에 설명드릴 거고 일단 작성된 코드 간단하게 볼까요? ab를 만들었죠. int ab로 그죠? 그 다음에 scanf %d and a가 돼 있죠. 그러면 이 코드가 이 문장이 실행이 될 때 키보드로부터 a 값을 입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scanf %d는 and b a 값 입력 받고 그 다음은 b 값을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써도 되는데 cd 만들고 이렇게 %d, %d 두 개 썼죠. 여기서 두 개 쓰고 똑같이 프린트문처럼 인자 두 개 대응시키면은 동시에 두 개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and는 왜 쓰냐면 scanf 값 함수는 입력값을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 변수의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가져오려면은 변수 앞에 and 기호를 붙여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scanf를 사용할 때 변수를 호출할 때는 변수 이름 앞에 이 and 기호를 붙여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함수의 주소, 이 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쪽은 나중에 포인터에 대해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거라서 지금은 scanf에서 변수를 호출할 때는 앞에 and를 불러온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put, output 펑션을 써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라고 하지만 맨 앞에 나왔던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 나온 문법을 전부 배웠으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자연어로 짜여진 코드가 아니라 이런 시연어로 짜여진 코드를 보고도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겠죠. 봐봐요. 맨 위에는 num1, num2, sum이라는 변수를 3개 만들었죠. 인트형 변수 3개를. 그죠? num1, num2, sum이라는 변수 3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은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scanf로 num1을 받아왔네요. 예를 들어 제가 키보드에 10을 입력했다고 치면은 이게 실행되면 여기에 10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장이 다시 출력이 될 거고요. 저는 그 다음에 다시 또 num2 값을 받아온다. 20을 받았다고 치면은 20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문장 sum은 num1 플러스 num2니까 sum에 num1 플러스 num2니까 30 값이 저장이 되겠다. 다음 printf 두 수의 합은 %d입니다. 인데 뒤에 여기에 대응되는 인자 뭐예요? sum이죠. sum 값이 30이 들어오겠죠. 즉 두 수의 합은 sum입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될 건데 뒤에 요거만 자세히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프린트 F문을 쓸 때 문장 안에 요거를 마지막에 붙여주시면 문장이 출력이 되고 엔터가 쳐진 상태로 다음 문장이 출력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 프린트문을 연속으로 두 개를 쓰면은 문장 하나 출력되고 옆에 바로 붙어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프린트문 뒤에 요거를 붙여줬으면은 얘가 출력이 되고 그 밑에 줄에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얘를 붙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거는 이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조건문이라고 많이 불러요. if문, if else문이 있어요. 다른 스위치문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아까 봤던 프로그램 어떻게 작동을 했어요? A와 B를 입력받았죠.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해서 C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C를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됐어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A와 B를 입력받았는데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큰지 안 큰지 조건을 한번 검사를 해서 만약에 크다면 A 빼기 B를 출력하고 작다면 B 빼기 A를 출력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만은 만들 수가 없겠죠? 이럴 때 이런 조건을 걸어줄 때 사용하는 게 조건문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일단 문법은 if 안에 어떤 조건식이 있고요. 그 조건식이 만약에 맞다면 이 if 블럭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거 볼까요? if x는 5 이상이면 프린트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if문이 실행이 되면은 변수 x 값이 5보다 큰지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5보다 크다면 이 문장이 당연히 출력이 되게 될 거고요. 만약에 5보다 크지 않다면 이 문장이 출력이 되지 않고 바로 다음 블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if문은 조건식이 참일 때 그 안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된다. 라는 거고요. 조건식이란 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end는 앞에 있는 것도 만족하고 뒤에 있는 것도 만족할 때 참이 되는 연산자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연산자에 대해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일단 요것만으로 생각해 보면은 x가 5보다 크다. 그리고 x가 10보다 작다. 둘 다 만족할 때죠. 그죠? 즉 x가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면 안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되게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면 이 블럭 건너뛰고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검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else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if문은 조건이 거실 경우에 실행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이 거짓일 때만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else문인데 else문은 if문의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코드예요. 예를 들어 이 코드를 한번 볼까요? if x가 5보다 클 때 아까랑 똑같죠? 그런데 뒤에 else문이 붙었어요. 뭐냐면 x가 만약에 5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이 조건식을 검사하겠죠? 조건식이 거짓이니까 이 블록으로 넘어갈 건데 else가 있죠. 즉 x가 5보다 이 조건의 거짓이라면 이 else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if문과 else문을 연결해서 else if문을 사용해서 코드를 쓸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거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루프문, 반복문이라고 하죠. 반복문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반복문이 어떤 게 있냐 보기 전에 어떨 때 반복문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대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A를 저장하고 A를 출력하고 다시 A를 1을 추가시키고 1을 늘리고 즉 1을 늘리고 A를 출력하고 다시 A에 1을 늘리고 A를 출력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100번을 쓸까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코드가 너무 길어지고 단순 노동처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루프문이다. 이런 식의 기능을 하는 코드가 있으면 어떨까요? A가 1을 저장한대요. 그 다음에 A를 출력해요. 그 다음에 A를 1 증가시켜요. 근데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 검사한대요.
a가 100 이하라면 이걸 계속 반복한대요. 그러면 a 출력하고 1 증가시키고 이거를 요 조건 하나만으로 반복을 100번이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기능을 하는 코드가 이제 반복문인 루프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루프문의 한 종류인 for문을 한번 볼게요. for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for 안에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있고 안에 블럭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 블럭 안에는 반복 실행된 코드를 쓰면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기능하냐면 일단 for문이 실행될 때가 되면 초기식을 한번 실행을 합니다. 초기식은 반복문이 시작되기 전에 맨 처음에만 한번 실행을 하는 코드예요. 그 다음 조건식은 이 반복문 안에 있는 코드는 조건식이 참인 동안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증감식.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실행되는 코드예요. 즉 반복문이 안에 있는 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짜라라라. 이게 다 실행되면은 증감식을 실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조건식을 검사하고 그 다음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증감식을 한번 실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조건식을 검사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예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공차 등차 수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네요. 텀에 1을 저장했대요. 처음에 그죠? 텀에 1. 그 다음에 common difference라는 변수에 3을 저장했대. 저는 이 변수를 공차로 쓸 거고요. 이건 첫째 항으로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i에 1을 저장했대요. 일단 그 전에 한번 쓰면서 갈까요? 텀에는 지금 1이 들어있고 common diff라는 거에는 3이 들어있다. 그 다음 i에 1을 넣었대요. 그죠? 그 다음에 조건식 보니까 참이죠? i가 100 이하니까 3이니까 코드 실행해요. 텀을 출력한대요. 1 출력했겠죠? 1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이라는 값이 출력된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텀엔 이거는 이거의 약어예요. 즉 이거를 실행하면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연산자에 대해 좀 자세히 배울 때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텀에 원래 값에다가 커먼 diff를 더한대요. 그럼 이게 실행된 순간 텀에는 4라는 값이 저장이 되겠죠. 1이 아니라. 그쵸? 그 다음 조건식을 그 다음에 조건식 전에 증감식이 실행되겠죠? i가 1에서 2로 늘어났어요. 그죠? 다음 돌아와서 조건식 참이니까 한 번 더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텀이 4로 늘었죠. 텀을 출력하면 4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텀에 3을 추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번엔 텀이 7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i를 추가해서 i가 3이 되고 다시 돌아가서 조건식 검사하고 참이니까 텀 또 출력해요. 텀 아까 7 됐죠? 7. 다시 텀에 3을 더한다. 텀은 이번엔 7이 아닌 10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i가 4로 늘어나고 반복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i가 100이 될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4, 7, 10, 13, 16, 19 이렇게 공차가 3인 공차 수열을 쭉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엄청 많이 출력하는 코드인데도 반복문 하나를 쓴 걸로 이렇게 짧은 코드가 됐다는 거예요. 자, while문도 반복문의 종류 중 하나인데 while문은 아까 for문이랑 뭐가 달라요? 얘는 조건식만 존재하죠. 얘는 어떤 식으로 실행되냐면 while문이 실행되면 조건식 검사하고 코드 실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조건식 검사하고 코드 실행하고 돌아와서 조건식 검사하고 코드 실행하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초기식, 증감식 같은 게 없죠. 그래서 만약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수행이래.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싶으면 포문을 쓰거나 아니면 코드 내에다가 제가 직접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랑 똑같은 코드거든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포문으로 만든 거랑 등차수를 출력하는. 그런데 여기서 while문을 썼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i는 1을 밖에다 빼놨죠. 그죠? 그 다음에 100 이하일 때 검사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i를 늘리는 거를 여기는 증감식이 while문 안에 없으니까 아까 증감식은 언제 실행됐어요? 코드가 다 실행되고 마지막에 실행하고 그 다음 조건문을 검사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 i++라는 걸 추가를 해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while문은 그래서 조건식이 복잡할 때 for문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 증감식이 계속 아까처럼 이런 단순한 코드에서는 똑같은 것만 계속 올리면 되는데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거고 되게 복잡한 조건식을 사용하고 그럴 때는 while문을 사용하기 더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두 while문은 간단해요. while문이랑 똑같은데 while문은 만약에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바로 이 블러를 건너뛰겠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반복문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두 while문은 두 앞에 있고 그 다음 대괄호 while 그 다음 조건식이 있어요. 조건식이 뒤에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 조건식을 검사한 다음에 다시 코드를 실행하고 조건식을 검사하는 거예요. 아까랑 뭐가 다르죠? 아까까지의 조건문은 조건식 검사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 돌아가서 조건식 검사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했죠. 근데 이번엔 어때요? 실행하고 조건식 검사하고 그 다음 실행을 먼저 하는 거죠. 아까랑 다르게. 아까랑 무슨 차이를 가지고 갈까요, 이건? 만약에 조건이 만족을 하지 않아도 최소 한 번은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do while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는데 이번 수업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은 다 가르쳐 드렸는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문법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프로그래밍은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공비와 첫째 항을 입력받고 10번째 항까지 연달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래요. 그럼 나는 이걸 보고 이거 뭐 입력받으니까 프린트문 쓰는 거고 연달아 출력? 뭐 프린트문 근데 문법이 뭐였지? 뭐 반복문 문법이 뭐지? 그거 안 외웠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예요. 알맞는 발상은 그냥 일단 그 코드, 이 언어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일단 이 문제를 보고 변수를 그러면 공비랑 항을 입력받을 변수를 막 만들자. 그 다음에 뭐 첫째 항을 출력하고 반복문 돌려가지고 변수에 공비 곱해서 출력하고 이거를 반복문 9번 돌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방법 알겠어. 이걸 이제 코드로 써볼까? 라는 과정이 좋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무작정 이거를 코드로 짜야지 하기 전에 어떻게 문제를 풀고 코드로 작성을 한다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요. 문법을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좋지만 문법 그냥 책에도 있고 인터넷 서치하면 다 나오고요. 요즘 뭐 챗 GPT나 빙에 물어봐도 다 알려줍니다. 문법을 외우려 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네, 이번 주차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